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그 보온병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일 동안, 한 주일이 아니죠. 거의 2주에 가깝게 국산 등산용품에 대해서만 계속 떠들었더니 좀 필요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됐건 어떤 거를 비난한다든지 비평한다는 것은 사실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이것 때문입니다. 스탠리에서 나온 겁니다. 스탠리에서 나온 것 중에 이렇게 옆에 손잡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클래식 시리즈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드벤처 시리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이마트에 갔었는데,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서 사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두 개와 더불어서 사실 스탠리도 굉장히 유명한 그 보온병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보온병 중에서도 이게 튼튼하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보온병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보온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보온력이 되겠죠. 물이 이제 뜨거운 물을 넣었을 때 얼마나 빨리 안 식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천천히 식는가, 그 보온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단 기준은 역시 보온병들이 그 아웃도어에서 쓰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가벼운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운 게 아무래도 낫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이제 물을 마실 때, 그 뜨거운 물을 이렇게 마실 때 얼마나 쉽게 마실 수 있느냐, 이런 게 그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크기도 또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작은 배낭 가지고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제가 주로 사실 가지고 다니는 이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 보온력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게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업체마다 내세우는 게 객관적인 수치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게 없어요. 스탠리 같은 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시간 동안 뜨뜻하고 뜨겁고 20시간 동안 차가운 걸 유지해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몇 도까지가 뜨겁다고 해야 되고 몇 도까지 차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광고는 그렇게 붙어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참 어렵다. 그래서 이거 경험에 의해서 이게 선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명한 잡지사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실제로 어느 정도 보온력을 유지하는가 측정한 게 있어요. 그걸 일단 한번 보실게요. 자, 제일 먼저 서머스크입니다. 이 서머스크는 다 이제 4시간 후에 딱 100도씨 물을 안에 집어넣어 놓고 4시간 후에 어느 정도 식었느냐를 잰 겁니다. 이제 그게 아무래도 제일 객관적이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똑같이 100도씨 물을 넣어놓고 4시간 후에 그 물의 온도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찾아보는 게 제일 낫겠죠. 서머스크는 물론 이 모델이 아닙니다. 이 모델보다 조금 더 두꺼운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이 모델은 미국에서 안 팔고 이거 거의 한국과 일본만 파는 모델일 겁니다. 특히 이 모델은 한국에서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 보온 성능은 아마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는 이제 미국 자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팔리는 보온병 그것만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의 대체품으로 여기 보면 4시간 후에 요거는 100도에서 82도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스탠리 거는 100도에서 81도로 떨어집니다. 81.1도. 그러니까 보온 성능이 서머스크에 낮습니다. 서머스크는 실제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가볍게 만들고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작게 만들어요.
예, 그러면서 보온성이 좋은 게 이제 서머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온력이나 이 관련 기술들은 서머스가 제일 낫지 않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걸 왜 샀냐 하면, 이게 보온력 나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보온력이 나쁜가 하면, 이거는 여기 다 80도, 81도, 82도지 않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100도에서 68.3도로 4시간 후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보온성이 더 안 좋은, 이제 물 마시기 좋게, 첫 번째 구멍이 크고요. 물 마시기 좋게, 이런 걸 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더 나쁠 겁니다. 원래 있는 거 이게 와이드 마우스라는 건데, 입구가 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위에서 약간, 보온력이 좋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이게 길어야 됩니다. 뚜껑이. 예, 그래야지 꽉 잡아놓는 거죠, 공기가. 예, 그러니까 외부와 절연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스탠리도 보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스탠리도 보온성이 좋은 이유는 이 안쪽에 진공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 역시 이제 문제는 이거죠. 예, 보이시죠? 예. 이게 길어야 됩니다. 근데 하이드로 플라스크 거는 길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원래 뚜껑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추가로 사서 제가 교체를 한 건데, 뭐 이렇게 교체해서 쓰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샀느냐 하면, 제가 뜨거운 물 마시려고 이거 산 거 아닙니다. 뜨거운 물은 상관없고, 이걸 보시면 집에서 이제 냉장고에다 얼음을 이렇게 얼리지 않습니까? 예, 다들 구멍이 요만합니다. 그러니까 얼음을 아이스 트레이에다가 얼음을 얼리는데 이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 그래서 미국에 어떻게 뒤지다 보니까, 예, 이게 있더라고요. 예, 입구가, 예, 상당히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날진 물통을, 많은 분들이, 거기다가 날진 물통에 이제 물을 넣어서 냉장고에 얼렸다가, 예, 갖고 가시잖아요. 예, 그러면 불편한 점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녹는 시간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막상 물을 먹으려면 물이 없는 거죠. 얼음밖에 없으니까. 물 조금 마시면 얼음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녹을 때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빨리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저게 뭐냐면, 날진통을 하면, 이제 날지들이 차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결로가 생겨요. 그래서 갖고 왔던 옷이나 다른 것들이 배낭 안에 넣어 놓으면 젖어요. 또 배낭에 사이드 포켓에 넣어도 그게 젖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짜증나서, 산에 가서 여름에 시원한 물을 마시려고, 이게 보온 성능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은, 대신에 여기다가 찬물하고 얼음을 넣어서 가면, 거의 12시간 넘게도 이 얼음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생각보다 보냉 능력은 꽤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머지 두 개 중에,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더 보온 성능이 좋은 게 있느냐? 예, 제가 언뜻 하나 본 것 같습니다. 어디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일본 이름, 조지루시는 아니었고, 하여튼, 이거보다 살짝 높은 게 있어요. 근데 0.몇 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만약 겨울에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컵라면을 끓여 드신다든지, 커피를 내 마시고, 이럴 때, 또 그냥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싶을 때 갖고 가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 이게 탑 클래스거든요. 어쨌든 두 개가. 스탠리 거하고 이게 서머스 겁니다. 서머스 게 보온 능력에서는 탑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지 않겠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르실 때, 예,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무게입니다. 예, 아웃도어니까, 예, 무게가 중요하죠. 무게 조금 줄인다고 해서 티타늄 스푼도 쓰고, 예, 티타늄으로 만든 접시도 쓰고, 고펠도 쓰는 마당에 몇백 그램씩 차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고려 대상에 넣어야 되는 거죠. 자, 하이드로 플라스크는 이게 1리터가 들어갑니다, 물이. 요거는 740cc, 요거는 500cc인데, 요게 900cc짜리도 있습니다.
요건 740, 요거는 뭐 910짜리는 요 높이에서 한 7cm 정도 더 높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게 필요 없고, 뭐 물론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500cc짜리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이 무게가, 이거는 저는 또 구형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FEK 모델로 나왔어요. FEK 500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FFX인가, FFX 900과 FFX 500으로 이 스타일이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 무게가, 제 거는 훨씬 가볍습니다. 이거는 306g 밖에 안 나갑니다. 이렇게 재보면. 재볼게요. 네, 뚜껑까지 딱 덮어서 306g입니다. 300g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신형으로 나온 거는 무게가 좀 무거워졌더라고요. 60g 더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360g이고, 이 500cc짜리가 여기서 30g만 더하면, 아까 올라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30g만 더하면, 그러면 390g이 되죠. 그러면 이제 900cc짜리를 쓸 수 있어요. 390g에 900cc입니다. 근데 이 무게는, 이거는 740cc가 들어가는 건데, 요 무게는, 510입니다. 상당히 차이 나죠. 100g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1리터니까 이건 많이 차이 나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스탠리 게 제일 무겁습니다. 뭐 대신에 이제 스탠리 게 제일 튼튼하기도 합니다. 무겁고 물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이거는 1리터가 들어가고요. 무게는 스탠리보다 가볍습니다. 재보겠습니다. 447g입니다. 이게 510g이고 447g이니까 50g 이상, 이게 가볍습니다. 이 하이드로 플라스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만약 겨울에 보온용으로 쓰신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빨리 식는다는 거죠. 요 두 개 중에서 고르셔야 되는데, 나머지는 취향인 것 같습니다. 보온 성능 거의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거고요. 제가 경험상 봐도, 그 뜨거운 물, 그 시간이 지나는 뜨거운 물 상태라고 보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세일해서 2만원 조금 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머서 그래 비쌉니다. 가격적으로는 서머서 좀 더 비싸서, 그리고 대신에 가볍고 이제 사이즈도 작습니다, 이거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자기가 선택할 거냐 하는 거는 뭐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런 제품 올려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이러니까 더 재밌네요. 골치 아픈 회사가 어떻고 경영이 어떻고 제품의 무슨 품질이 어떻고 기능성이 어떻고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재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